예, 안녕하세요. 히어로캐스트 3화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오늘도 굉장히 소식이 길었죠. 네, 소식이 그렇죠. 너무 길어졌죠. 예, 소식이 굉장히 좀 길어서 다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밑에 정보 창에 그래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무슨 얘기를 몇 네. 분부터 몇 분까지 무슨 얘기 하는지 써놓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싶은 거 보시면 되니까. 예, 네, 골라보시고. 예, DC 같은 경우 DC 새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넘겨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만화가 이제 총 6개가 있는데요. 네. 먼저 각자 좀 어떤 거를 하게 될 건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에 한 스토리 아크가 드디어 스토리 아크가 끝난 미즈마블하고 예, 그다음에 드디어 3개월 만에 돌아온 사가를 하게 될 예, 거고요. 미스 마블과 사가 여기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스나이더 팬이다 보니까 네. 스나이더 작품을 2개 이제 이미지에서는 위치스와 예. 그리고 이제 버티고에서 간만에 휴지를 깨고 나온 아메리칸 뱀파이어 이렇게 두 예. 작품을 다룰까 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작품은 저 오늘 메이저입니다. 이야, 네, 와, 메이저한 남자. 야, 내가 메이저한 남자야. 내가. 네. 오늘 슈퍼맨하고 앤트맨을 이야, 예, 그 아주 슈퍼하신 분하고 안 슈퍼하신 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제프 존스와 존 로미타 주니어의 슈퍼맨입니다. 38화죠. 38화입니다. 표지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작화가 아, 이게 작화 로미타 주니어 작화는 네. 네,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이 좋게 있죠. 말하고 나쁜 네. 떠나고 개성이 있는 작화니까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이나 키게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슈퍼맨 작화는 좀 로미타 치고도 좀 너무 그렇지 않나.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할 네, 거지만 네, 로미타가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네. 로미타의 클래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미타가 분명히 클래스는 있어요. 예, 네. 분명히 그거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인물 묘사는 얼굴 네. 좀 예, 얼굴 묘사가 네. 좀 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키게스나 이런 경우들도 맞았고 네. 스파이더맨에서도 잘한 경우들이 있지만 슈퍼맨에서는 그 인물 묘사가 지금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표지 보셔도 아시겠지만 얼굴이 많죠. 참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참 그런 거가 좀 많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리고 이번 거가 이 제프 존스가 슈퍼맨에서 떠나죠. 다음 그쵸. 화에서 다음 화에서 화에서 이제. 떠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스토리가 거의 마무리되는 예. 네. 그런 기승전결에서 네. 전과 결 사이쯤 그렇죠. 그렇게 지나. 이번이 제가 보기에는 그 큰 아크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네. 그렇죠. 다음 거는 약간 작은 얘기를 좀 하고 소소한 넘어가는 것 얘기를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프 존스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만든 슈퍼맨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슈퍼맨의 새로운 능력이 생겼죠. 아, 그쵸. 예, 화려하게 슈퍼맨의 데뷔했죠. 새로운 화려하게 능력이 아주 예, 반경 400m를 쓸어내면서 등장을 했죠. 예.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슈퍼 플레어라고 하는 능력인데요. 이제 그래서 슈퍼맨의 능력이 이제 8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이 설명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쵸.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태양광이 축적이 돼가지고 세포 그거가 안에. 이제 세포 안에 축적이 돼서 그거가 이제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인데 이 세포 안에 있는 태양광을 갖다가 한꺼번에 빵 터트려가지고 태양에서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플레어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러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갖다가 슈퍼맨이 사용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슈퍼맨이 그걸 사용해서 저희 이제 이번 아크의 이제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리시스를 물리쳤죠. 상대편. 네, 상대편. 상대적 악당. 네. 네, 상대적인 악당. 상대적 악당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능력이 없어지는 그것으로 이제 능력이 하루 동안 없어져요. 그쵸. 온몸에 있는 태양 에너지를 다 방출해버려갖고 써버렸기 때문에 네. 보통 인간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요. 네.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 슈퍼맨이 만약에 크립톤 행성에서 계속 살았다라면 아마 그런 인간이 됐을 건데 네. 이제 지구로 오면서 이렇게 된 거긴 하죠. 네, 그래서 이번 아크 마지막에 약간 그런 이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나오기도 했고 다음 화에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프 존스가 그런 모습을 다룬다고 했었는데 네. 일단 떠나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진루엔양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교체는 후속 작가가 그걸 어떻게 끌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일단 그런 설정이 추가가 됐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네. 이번 아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가 아주 막 폭발적으로 좋고 그런 거 아니지만 제프 존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정말 큰 그런 모험들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되게 슈퍼맨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간에 이제 잠깐 암시만 됐었던 머시니스트라는 악당이 있었는데 그 악당도 이 슈퍼맨이
이 클라크 켄트가 이제 크립톤이란 다른 행성에서 와가지고 이 외계인인데 어떻게 인간에 대한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좀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율리시즈라는 캐릭터가 있죠. 이 그쵸. 율리시즈라는 캐릭터는 말하자면 이 슈퍼맨과는 비슷하면서도 이제 대척점에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을 비틀어 놓았죠. 네, 기원을 비틀어 놓는. 그래서 이 율리시즈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슈퍼맨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데요. 율리시즈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암시하고 있던 이 복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리시즈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율리시즈가 오디세우스의 이제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영어식 표기 이름이잖아요. 오디세우스 하면 일단 서사시에서 사기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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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서 사기꾼이라 가지고 이 사람이 트로이 목마 아이디어 냈고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뒤에서 다 조종해 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이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도 다 뭐 여러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이제 이랬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미래를 약속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끌 그쵸. 거라는 점에서 그 율리시즈가 타고 온 그 우주선 있잖아요. 그거가 어떤 트로이 목마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오디세우스가 그래가지고 그 오디세이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디세이에서 얘기하지 않은 또 하나의 그 신화의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집에서 되게 잉여롭게 있으려니까 지루합니다. 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 또 가서 예전 선원들을 불러 모아서 여행 그 모험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연락이 끊겨버리는 이건데 그것이 이 율리시즈가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어떤 그것의 이제 내용도 이제 암시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슈퍼맨과 이제 대척점에 있는 그런 그 비극적인 악당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같이 좀 들어오기도 해요. 좀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율리시즈라는 이 인물이 조금 그냥 그 슈퍼맨의 대척점에 있는 그래서 어떤 슈퍼맨의 인간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슈퍼맨이 어떻게 꼬일 수도 있는지 보여주는 악당이지 그런 인물로서만 이제 집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그런 식의 뒤에 숨어 있는 음모라든지 이런 게 되게 복잡하게 섞이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덜 강조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제프 존스가 이제 이번 아크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슈퍼맨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접근 그런 것을 오히려 좀 흐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제 스칸랍델 같은 사람들의 런에 비하면 확실히 좀 더 이제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내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또 변화가 있죠. 일단 하나는 슈퍼맨이 데일리 플래닛으로 돌아와서 페리 화이트와 로이스 레인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일을 하게 됐고 한동안 프리랜서 일로 했었으니까요. 프리랜서가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슈퍼맨의 정체를 갖다가 지미에게 알려줍니다. 그림이 좀 그래갖고 누군지 모를 수 있겠지만 지미 올슨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전 페이지에서 물 마시다가 이제 슈퍼맨인 거 알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비밀이 알려진 상태에서 이런 비밀이 이제 지미 올슨에게 알려준 상태에서 이제 진루엔 양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뭐 바로 넘어가는 바로 나와 거는 있으니까. 41일부터. 그렇죠. 특히 39화에서 이제 표지에 나온 게 슈퍼맨이 이렇게 총구 앞에 서 있는데 그걸 지미 올슨이 막아서는 이런 그런 표지가 나왔었거든요. 그 또 솔라 플레이어 이제 능력이 생긴 거에서 인간으로 24시간 동안 이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미 올슨과 다음 화에서 뭔가 케미가 있을까. 지미 올슨 케미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고 인터랙트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복장이 더 바뀌었죠. 네,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이제 손톱이 손톱이 생겼고 손이 찝다고 그래요. 저게 왜 바뀌었냐면 그 슈퍼 플레이어 때문에 탔습니다. 여기로 붙었죠. 그러고 이제 벨트에 소소한 거지만 벨트에 노란색 버클이 없어졌네요. 그렇게 됐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슈퍼맨 이렇게 하고 앤트맨이요. 앤트맨은 저희가 이제 1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쵸. 그때 1 처음 찍은 게 날아갔어요. 못했었는데 1화는 정말 어마어마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반응을 일으켰고 탑 10에 들었어요. 판매량. 탑 10에 들을만 지금도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탑 10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앤트맨 같은 경우는 일단 기획 자체는 이 앤트맨이 이번에 행크핌이 아니고 스칸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밀어주기 위한 기획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영화를 밀어주기 위한 거 그리고 이제 영화 트레일러에서 나왔었던 그 딸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쵸. 그런 거를 보면 분명히 영화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것이 마블이 되게 잘하는 부분들 그런 걸 되게 잘 살려놓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DC가 이렇게 크고 멀티버스가 나오고 이제 이런 진지한 얘기들에 능하다면 저는 마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소소한 그런 얘기들에 능하다고 네, 생각을 그쵸.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공격을 하는 저 악당이 곰 가죽을 쓰고 있는 그런 되게 그 비루한 악당인데 요 전에 이제 그 에릭 오그레디라는 또 이제 되게 네. 좀 이제 이상한 앤트맨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정발돼요. 아 이번에 돼요? 네. 정말 돼요? 구제불능 네, 앤트맨. 구제불능 구제불능 앤트맨 나오죠. 앤트맨. 에릭 오르기. 그래서 에릭 오그레디한테 당했던 사람인데 네. 그래가지고 여기 시즈 이제 시즈도 시즈. 정발돼. 그렇게 네. 되고 그래서 그때 당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앤트맨 죽어라 이제 하고 왔더니 다른 님 저는 그 사람이 아닌데요? 어머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얘기에서도 그래서 요 앞에 얘기에서 어떻게 됐었냐면 스칸랭이 이 나이 40이 되도록 무직자입니다. 무직이죠. 예, 무직이고 그리고 이제 범죄자인 걸 들켜가지고 아내하고는 이혼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딸만 바라보고 사는 이제 그런 딸바보인데 딸이 그렇게 바보일 만해요. 왜냐면은 캐시레인 같은 경우에는 영 어벤져스의 일원이었는데 스칸랭이 원래 죽었었어요. 네. 죽었는데 캐시레인과 영 어벤져스의 활약으로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엑시스로 인해서 좀 괘씸한 닥터 둠에 의해서 살아나기 전까지 또 캐시랭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잃었던 딸을 다시 돌려받은 거라서 더 확실히 각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딸에게 이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스타크 인더스트리에 일을 잡았는데 그 전 아내하고 딸이 마이애미로 이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일을 또 때려치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창업을 하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죠. 창업 스토리예요. 이 창업 만화. 스토리. 네, 그래서 창업을 하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를 안 받아주려고 하다가 그렇죠. 전력이니까 전력이 있으니까. 직업도 없지, 전과 기록이 있지.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미스테리한 할머니 간부께서 나오셔가지고, 그쵸. 예, 그거 갖다가 이제 들어주려고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지하에 이 나치의 금 만들기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난동 부리는 거 멈춰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부분 덕분에 이제 돈을 받았죠. 활약을 하고 돈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할매가 심상치 그렇죠.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있는 듯한. 누가 그러니까 배우라기보다는 배우가 아니라. 애초에 이 나치 그 금 만드는 마이더스 봇을 대체 처음에 누가 저 금고에다 가두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자기라는 거를 그쵸. 아주 드러내놓고 암시를 하면서 이렇게 싹 빠지는데 이거 정체를 놓고 되게 그게 분분해요. 의견들이 분분한데 되게 흥미있는 거는 카터가 아닌가. 테키 카터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카터가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무엇보다 계속해서 이제 이가 마이애미에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계속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고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합니다. 앤트맨 시큐리티 솔루션 해가지고 보안 회사를 세웠어요. 보안 회사를 세우는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타크 인더스트리에 취업이 됐다가 바로 때려치고 가거든요. 그래서 스타크를 되게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언맨을 내세워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너고소 이렇게 돼버리죠. 토니 스타크가. 그래서 이런 식의 되게 그런 재밌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고소 지금 나오기 전 컷에서는 저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되게 고민을 해요. 아니 뭐 저런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 아니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고소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개그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창업 스토리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하면 앤트맨과 그 스칸렉 본인과 같은 그런 약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살아온 루저들. 루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갖다 차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어머 어떻게 했던 그 곰가죽 아저씨가 곰가죽 아저씨를 갖다가 이제 불러와가지고 야 너 복수할 거 아니지? 그럼 너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딸과의 관계, 이 창업 스토리 그리고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 이제 그런 거를 통한 되게 소소한 얘기들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도 되게 유쾌하고 개그 쪽으로는 정말 만점을 줄 만했어요. 근데 그렇죠. 저는 왠지 그 1화에서 느껴졌던 뭔가 그 좀 특별한 그게 좀 2화에서는 좀 희석되지 없지 않았나, 않았나. 희석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특히 이 딸과의 관계가 이번에 그러니까 뭔가 그 딸에게 좀 떳떳하기 위해서 이제 훔쳤던 돈을 이렇게 돌려다 놓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뭔가 그런 거보다 좀 더 그 1화를 그렇게나 특별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것들을 다시 찾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2화도 굉장히 추천할 만했어요. 좋은 작품이었으니까. 지금 1화, 2화 나온 거니까 지금부터 따라가시면 좋은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네. 자, 다음을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누가 하는 걸까요? 네, 다음 이제 접니다. 예. 제가 이용님께서 하는데 이제 미즈마블입니다. 미즈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센세이션한 등장을 한 캐릭터죠. 처음에 이제 원래 미즈마블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캐롤 댄버스가 원래 그 이름을 쓰고 있었다가 캐롤 댄버스가 이제 캡틴 마블이 되면서 습격이 되고 그 이름을 버리게 되니까 이 카말라 칸이라는 이제 중동 계열의 그런 10대 청소년이 그 미즈마블을 동경하던 그 10대 청소년이 그 이름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 초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건 정말 특별한 타이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90년대부터 스파이더맨을 읽었는데 그때부터 스파이더맨을 쭉 따라가면서 그리고 얼티밋 스파이더맨 그리고 특히 그걸 읽으면서 그 10대의 그런 성장과 그다음에 그 슈퍼히어로스의 그런 성장도 성장이지만 인간으로서의 그런 성장 그리고 주변 그런 인물들과의 그런 관계에서의 성장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 게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미즈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그런 정신, 그런 좋았던 점들, 옛날 그 고등학생 피터 파커의 그런 활약을 그렸던 그런 그 스파이더맨의 좋았던 점들을 이어받은 그런 정신적인 후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카말라 칸이 이제 처음 등장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일단 미즈마블이라는 그런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미즈마블이 아주 그렇게까지 큰 중요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블 역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등장해왔던 캐릭터인데 그 이름을 그것도 중동계 10대 소녀가 무슬림 소녀가 이어받는다고 했을 때 이건 진짜 마블이 너무 그 다양성에 한 나머지 너무 그런 입맛에 그런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라고 불리는 그 계열의 입맛에 맞추려고 너무 무리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도 분분했는데 1화가 나오고부터 그 모든 그런 불안과 그런 불신, 회의 같은 걸 다 쏙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진짜 대단한 소녀입니다. 이번 아크가 이제 이번 11화를 통해서 끝나게 되는데 주적이었던 게 이제 인벤터라는 악당이었어요. 인벤터라는 악당은 이제 어떤 과학자가 에디슨의 DNA를 가지고 클론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수로 앵무새랑 DNA가 섞이면서 만들어진 앵무새 인간입니다. 그 앵무새 인간이 그 10대 청소년들을 납치를 해서 그 10대 청소년의 그런 생체 에너지를 그 연결해서 거대한 그런 발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10대들은 맨날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만지고 있고 사회에 기여는 되지 않는 그런 기생충들이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이런 식으로라도 사회에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악당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카말라 칸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우리 10대들이 비록 이렇게 막 무책임하고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다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을 이렇게 자신이 그 잠재력을 발휘할 생각을 해야지 어른들의 그런
어른들의 그런 핑계와 그리고 어른들이 이제 다른 후세에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는 그런 거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즈마블 이 카마라 칸이라는 캐릭터는 거기다가 이제 그 또 중동 부모를 둔 아주 보수적인 부모를 둔 소녀고 그런 소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진보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거기다가 오타쿠입니다. 네, 팬픽을 즐겨 쓰고 그런 팬픽을 즐겨 쓰고 그 다음에 히어로들을 사랑하고 그런 오타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공감과 사랑, 애정을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그런 그리고 그런 자신이 받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 물론 부모님과 대립은 하긴 합니다. 보수적이고 그렇죠. 진보적이고 그런 성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거의 미국인이나 다름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이제 오는 갈등이 있지만 그런 갈등 뒤에 있는 그런 부모님의 그런 진정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그런 성숙한 아이이기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카메라 칸이 이제 그 인벤터의 소굴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친구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 같이 쳐들어간 그런 10대 아이들은 인벤터의 그런 거대한 로봇에게 위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애완견인 락조라는 애완견은 붙잡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혼자 힘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겠다고 자신의 그런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슈퍼히어로들은 다 팀을 이뤄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다.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인벤터를 물리치고 인벤터는 이렇게 스스로의 그런 오만에 의해서 이렇게 자멸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클리프 행어로 끝나게 됩니다. 이 머리가 커다란 과학자가 그 인벤터를 만든 과학자예요.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이상한 그 소형 로봇을 다 풀어놓으면서 애초에 인벤터를 만든 게 누구라고 생각하냐 바로 나였다 막 이러면서 자신이 더 큰 흑막이 되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암시하면서 이번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조금 이번 화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좀 많았어요. 이번에는 뭐랄까 개그면 개그 좀 진지하면 진지한 그런 기조가 좀 뚝뚝 끊어진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그가 가다가 갑자기 진지하게 확 바뀌어버리고 진지하게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개그가 터지고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말이 이렇게 조금 찝찝하게 끝났다는 것도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카마르 칸의 모험은 계속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자 넘어가자면 드디어 사과입니다. 제가 이거를 과연 길어지지 않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읽는다는 사과를 데어데블도 읽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여도 이건 읽어요. 우주 최고의 만화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과 같은 경우에는 24화부터 해서 이제 3개월간의 그런 휴재 기간을 마치고 다시 연재가 재개가 됐습니다. 지난 화에서 이제 그 등장 인물들이 크게 세 무리로 나뉘었는데 표지에서 이렇게 딱 드러나요. 마치 그 전쟁 영화 포스터를 연상케 하는 그런 배치 구도에다가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좀 유머스러운 저 기스 같은 저 물범 인간 기스 같은 저런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해서 좀 재밌기도 하고 사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화에서 이제 그 사가의 배경이 이제 전쟁이에요. 두 행성 간의 전쟁. 그러니까 행성이 있고 위성이 있는데 행성은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한 곳이고 위성에 사는 사람들은 마법의 세계의 주민들입니다. 근데 이 두 별 사이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오래 전에 터진 거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쟁이 시작됐고 그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어느 한쪽 행성이라도 이제 파괴가 되면 다른 행성은 공전 주기에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날아가게 될 거기 때문에 서로 공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전장을 우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아무 그 분쟁에 아무 상관도 없던 우주 전체의 그런 주민들이 이 전쟁에 말려들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지금 두 번째 저 왼쪽에 두 번째 컷이 바로 랜드폴 총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그 아래쪽이 이제 그 리스라는 그 위성의 사람들인데 이제 뭐 칼 들고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마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뜬금없이 그러니까 랜드폴의 주민 그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흥청망청 놀고 있게 보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그 우주의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그 우주의 그 전쟁에 휘말려든 사람들은 뜬금없이 서로 갑자기 돌연간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는데 막상 그 전쟁이 이제 피해간 그 전쟁의 발원지에서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 아무런 그런 신경도 쓰지 않고 이렇게 흥청망청 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온도차가 이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원래는 이제 징집제로 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징집제가 아니라 그 요즘 말하는 그 뺑뺑이죠. 뺑뺑이를 돌려서 뽑아서 갔는데 그 전쟁이 확대가 되면서 그 각 행성에서 강제 징집한 사람들 그리고 모성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전쟁에 투입시킵니다. 그러니까는 가난하고 이제 할 일 없고 그다음에 뭔가 좀 안 좋은 처지에 있어서 거기서 도망치려던 사람들은 전쟁에 가서 이렇게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그런 상관없는 그런 보통 그러니까 부유하고 중산층 이상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 전쟁에 대해서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온도차가 발생해서 지금 아이고 왜 여기로 넘어가나요? 뭔가 꼬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파일이 하나 더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냥 말로 계속 이건가요? 설명을 할게요. 아니요, 그게 이거 아닌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4화 이전부터 이제 그 전쟁에 휘말린 그런 다른 행성의 그런 천민인 댕고라는 인물이 그 자신의 그 지배 계층의 왕자를 납치를 하면서 주인공 가족 중에 엄마랑 딸을 같이 납치를 해가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댕고의 목적이 이제 뭔가가 이번 화에서 드디어 밝혀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을 잃은 아버지들이 팀을 이뤄서 이제 아이들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납치당한 왕자의 아버지인 로봇 아이비 왕자,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아내와 딸을 졸지에 납치당한 그런 마코 주인공 중 하나죠. 네. 넘어가 주시면 네. 네, 여기서 보이는 게 이제 로봇 아이비 왕자랑 마코예요. 근데 당연히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마코는 위성인이고 그다음에 로봇 아이비 왕자 같은 경우에는 위성과 전쟁을 하고 있는 랜드폴의 동맹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사이가 나쁨에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이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댕고의 계획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댕고의 계획이 그러니까는 그런 전쟁에 휘말려서 희생된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런 희생자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댕고는. 그래서 이제 그 혁명군을 아주 외딴 행성으로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 이게 좀 이상하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무리가 또 있어요. 한 네. 무리가 표지에서 나타나는 그 달리는 그 사람들의 무리인데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명은 마코의 전 애인인데, 네. 랜드폴과 리스가 이 마코와 알라나 주인공들을 쫓습니다. 왜냐? 그 두 사람은 서로 랜드폴인과 리스인인데 그 서로 적대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그 정확한 그런 이유는 몰라요. 정확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랜드폴과 그 정부에서 쫓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그러니까는 뭐 어느 쪽에서는 죽이라고 하고 뭐 어느 쪽에서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쫓고 있는데 그 마코의 전 애인이 그 마코를 찾는 그 역할을 자청해서 왔다가 윌이라는 용병이랑 또 만나게 돼요. 윌도 그
그 전 애인 그 마코의 전 애인과 같은 진영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 두 사람을 쫓고 있었는데 그 윌이 어쩌다 보니까는 그 사건에 휘말려서 총에 맞아가지고 가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 가사 상태에 빠진 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 여자친구 그웬돌린이 이제 그 윌이 구출한 노예 소녀 성노예였어요 원래 성노예 소녀 윌이 구출해가지고 은인으로 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그 소녀와 그다음에 윌의 누나로 추정되는 더 브랜드라는 좀 성별이 확실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그 윌의 병을 그 윌의 치료하기 위한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인 용의 정액을 얻으려고 네, 모험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브라이언 본이 이번 화를 통해서 느낀 게 굉장히 그 이야기의 완급 조절이 굉장히 뛰어난 작가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이렇게 세 무리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면 이야기가 자칫 난잡해지기 쉬운데 네, 그쵸. 그 완급 조절을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끊어야 될 때서 딱 끊고 이어질 때서 이어짐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야기가 뚝뚝 끊긴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앞쪽에서 그 배경 역사 그 설명을 함으로써 그 이야기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오나 스테이플스의 그림은 이제 워낙 그 사가 그 1이 나왔을 때부터 되게 호평을 받았는데 피오나 스테이플스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다가 스케치를 안 하고 바로 컴퓨터에다가 그리는 그런 부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교하고 네. 그리고 색채 사용이 정말 감탄스러워요. 색채 그렇죠. 사용이 정말 이런 총천연색을 이렇게 사용하면서도 총천연색을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막 눈이 아프고 막 이런 느낌이 잘 그렇죠. 없고 네. 그다음에 배경이랑 되게 잘 녹아든다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막 따로 놀지 않고 녹아든다는 느낌이 잘 드는데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사가는 정말 작가와 작화 두 개의 바퀴가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작품이고 그렇죠. 잘 앞으로, 팔리고 네. 평이 좋은 이유는 다 이거 있으니까요. 그쵸.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아메리칸 뱀파이어. 네. 저는 스나이더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자, 스나이더 처음 접한 거는 배트맨이었지만은 사실 아메리칸 뱀파이어가 스나이더의 장편은 이제 사실 뭐 예전 마블에서 네. 70년 뭐 휴먼 토치 기념 이런 걸 했었지만은 장편은 이제 직접 또 스나이더의 직접 창작물이기도 하고 요거 이제 아메리칸 뱀파이어 처음에 스나이더의 첫 장편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지금 세컨드 사이클 2부입니다. 2부. 지금 그렇기 때문에 1부만 해도 사실 거의 한 50화가 넘어요. 요거를 지금 다 설명을 드리거나 하면 굉장히 시간도 뭐 할애가 되고 이제 미천도 드러나고 다 다루고 싶어도 좀 그러게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어떤 작품인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아메리칸 뱀파이어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이제 미국의 흡혈귀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여기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얼마 전에 뭐 트와일라이트나 그런 네. 뭐 샤방샤방하고 막 샤방샤방. 반짝이 날리는 그런 네. 흡혈귀가 아니라 빛을 비추면 반짝이가 막 이렇게 네. 착 이러는. 그런 흡혈귀가 아니라 이제 진짜 스펠입니다. 좀 제대로 된 이제 우리가 예전에 호러 소설이나 그런 그쵸. 매체에서 많이 봤었던 그런 흡혈귀이고 음. 또 흡혈귀에 따라서 또 종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계 흡혈귀가 있고 뭐 유럽에 안에서도 이제 그쵸. 각종 종의 분파가 따로 있고 나누고 네. 그다음에 그런- 이제 유럽 흡혈귀가 미국으로 그렇죠. 건너면서 미국으로 이제 미국 개척을 하면서 이 작품 배경이 19세기를 거의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중반에서 후반으로 이제 넘어 한 60년대 정도 그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 지금 2부지만 19세기 말고 20세기. 20세기, 20세기, 많이 20세기. 네. 말이 잘못 나왔네요. 1부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미국을 19세기 말, 진짜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때 이제 이 유럽인들이 이제 미국을 개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유럽 흡혈귀가 이제 미국에 있던 사람인 요 스키너 스위트 요 사람을 네. 이제 흡혈귀로 만들게 됐습니다. 음. 근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돌연변이가 일으켜서 네. 갖고 미국계 흡혈귀가 됐어요. 네, 미국의 별개. 미국 흡혈귀는 짱짱맨입니다. 네.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 강력한지 모르겠지만 돌연변이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돌연변이. 강력하게 됐죠. 뭐 예를 들면 햇빛 밑에서도 이제 낮에도 멀쩡하다던가, 걸어다닐 수 있고. 네, 뭐 손톱도 굉장히 길어지고 뭐 네. 변신 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스키너 스위트가 주인공 중 한 명이고 또 다른 주인공 한 명이 여기 펄 존스라는 사람이 여기 주인공 나오거든요. 이 두 명이 이 두 명이 지금 이제 20세기를 이제 계속
처음부터 중반에 이어지면서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는 작품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스나이더가 지금 작품을 쓰고 있는 세 가지 배트맨 그리고 요거 아메리칸 뱀파이어 그리고 하나 더 위치스 이따 다룰 거지만 세 가지는 굉장히 작품마다 특성이 하나씩 굉장히 특성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배트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정통 케이프물 히어로물이라고 볼 수 있고 아메리칸 뱀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굉장히 블록버스터스러운 그런 과장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막 때려부수는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또 이제 위치스 이따 다루겠지만 좀 더 이제 인간사에 좀 더 밀접하게 되어 있는 작은 호러 작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메리칸 뱀파이어는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도 있고 사실 뭐 가볍게 읽으라고 나온 작품이니까요. 이건 네. 블록버스터니까. 저는 근데 그 시대상을 이렇게 그 작품에서 그려내고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시대상은 굉장히 이제 20세기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 펄 존스가 이제 미국의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제 그때부터 배우고. 시작을 하고 있고 여배우 워너비였을 때. 네, 굉장히 흥미로운 이 미국 20년대 초반, 20년대 아니 20세기 초반을 이제 다루는 그런 배경도 흥미롭고요. 작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라파엘 알부케르케가 그리고 있는데 이 뭐라고 해야 돼 먹선 같은 먹을 굉장히 잘 쓰는 작화예요. 작화가요 이 사람은. 네. 보시면 이게 딱 스타일이 드러나는 게 보이시겠지만은 이제 뭐 스타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품도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지금 요번 화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새로운 스토리 라인이 하나가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큰 스토리라인 2부에 큰 스토리라인도 진행되면서도 이제 새로운 서브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 이제 흡혈귀들이 우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들으면 정말 무슨 이야기인가 싶지만 스페이스 뱀파이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블록버스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작품 내에서 설명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미국 깊숙한 곳에 무슨 일종의 절대악 같은 게 붙어 있어갖고 뭐 소련에서 지금 냉전이 일어나는 게 사실 이제 여차하면 소련에서 미사일 핵을 날려갖고 미국을 통째로 날려버려갖고 절대악도 같이 없애버리겠다 뭐 그런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이지만 이게 스나이더가 그걸 굉장히 잘 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황당무계한 내용이 되면서도 크게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보다도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에 접목해갖고 볼 수 있어요. 스나이더가 과학 쪽에 좀 관심이 많은 작가라서 그런지 그렇죠. 실제 과학은 아니더라도 좀 초자연적이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려는 시도를 많이 해요.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좋은 평을 하고 싶어요. 아메리칸 뱀파이어를 오히려 배트맨보다도 더 높게 치는 사람도 있고 스나이더 작품 내에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칸 뱀파이어는 제가 감히 요거를 지금 2부부터 보셔도 설명은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1부가 있는데 2부부터 보라고 차마 말을 못 하겠고 또 1부도 사실 50몇 화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뭐 처음부터 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아메리칸 뱀파이어 한번 이런 뱀파이어 흡혈귀물에 정통 흡혈귀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특히 이제 1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븐 킹이 스티븐 킹한테 추천사를 써달라 했더니 작품을 좀 써줬죠. 같이 공동집필을 같이 숟가락 좀 얹어보자. 하여튼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니까요. 버티고에서 그 페이브즈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작품이 안 나오던 때여서 그렇죠. 등장한 작품이라 버티고에서 지금 코믹솔로지에 보시면은 버티고 분류 아이콘에 있는 게 아까 여기 나왔던 스팅어 스위트입니다. 그만큼 이제 버티고에서 나름 플래그십 비슷하게 플래그십이죠. 페이블즈도 끝났고 페이블즈는 끝나가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뭐 버티고가 개편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버티고 글쎄요 이야기는 잠깐 나왔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 그리고 다음 또 스나이더인데요. 위치스는 이제 스나이더가 호러 작가다 보니까 원래 이거 이제 좀 더 정통 호러를 다루는 작품. 자신의 이제 주특기죠. 그렇죠. 오히려 호러다 이쪽이. 보니까. 위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뭐 흡혈귀나 프랑켄스타인, 뭐 미라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다뤄졌는데 마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지한 호러로 다뤄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나이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루기 시작했던 건데 마녀 얘기가 나오니까는 미국 마녀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타로라는 작품이에요. 타로? 저는 제일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요. 그런가요? 그 좀 뽕빨물인데. 기억 안 날 만하네요. 뽕빨물인데
벗은 여자들 보는 재미로 오. 봅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예. 위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번 페이지를 제가 보여주려 한 게 요건 이제 작화 때문에 보여주려 했던 거거든요. 네. 이 작화가가 족이라는 사람이에요. 실제 실명은 아니고 이제 네. 예명인데 네. 필명인데 예. 족 같은 경우에 JOCK JOCK 족입니다. 예. 족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예전 스나이더랑 같이 배트맨 검은 거울 블랙 네, 미러를 그렇죠. 이제 같이 했던 적도 있고 그렇죠. 스나이더랑 굉장히 뭐 호흡도 나름 잘 맞는 작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작화도 작가지만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색이 맷 홀링스워스라는 사람이 네. 있거든요. 뭐 예전에 마찬가지로 스나이더랑 같이 뭐 웨이크 같은 것도 웨이크 채색이 이 사람. 채색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한 사람이 한 컬러리스트가 다 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위치스에서 굉장히 특별한 거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정신머리가 없어요. 지금 맷 홀링스워스가 쓰는 기법이 종이에다가 이제 네. 물감을 막 튀겨갖고 튀어서 그거를 이제 오버레이를 입히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굉장히 작품 내에서 이제 막 뭐가 막 터지려고 이제 막 그러니까 호러 텐션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 호러 텐션 올라가면서 이 그림 내에 있는 이 물감 번지는 이것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호불호가 갈려요. 요거는. 저 같은 경우에 좀 눈이 아파서 네, 보기에 좀 오래 못 불편한 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작품 몰입에 나름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텐션이 올라갔다는 게 그게 그림상에서 보이니까 이제 위치스 같은 경우에는 또 스나이더 호러 작가긴 호러 작가인데 굉장히 거침없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 대머리 목을 매달고 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나와 있고 다리에 뭐 없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여과 없이 바로 보여주고 심지어 뭐 지금 총 쏘갖고 왼쪽 맨 아래컷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왼쪽 귀에 날아간 것도 보이고 굉장히 이런 사람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묘사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이 작화면에서 네. 또 위치스의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이제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본 개념 요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마녀가 있어갖고 마녀에게 약속을 하면은 재물을 바치고 약속을 하면은 마녀가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대신 이제 재물은 이제 마녀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내에서 그 주인공 아까 여기 나왔던 이 세일러, 네, 요 사람이 지금 마녀에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지금 이 사람이 아버지인데 제프 르미어 닮은 사람이 르미오를 닮았죠. 이 사람이 아버지인데 그 세일러를 찾기 위해 갖고 지금 만방으로 뛰고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좀 가족 뭐 호러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 뭐 코스믹 호러 진짜 꿈도 희망도 코스믹 호러 그런 것도 있고 뭐 유령 나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아직 뭐 유령이나 마법 같은 것은 제대로 안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런 이제 가족 하나의 단위에서 작은 호러가 굉장히 잘 타이트하게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네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호러적인 면에서도 보기에 불편해지는 그림 그런 걸 굉장히 잘 그리고 있거든요. 족이 그런 면에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서양 호러랑 동양 호러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안 무서운 것도 있고 그런 뭐 정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치스를 대놓고 그냥 뭐 호러라고 추천을 드리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 이런 정통 마녀 호러 이야기를 이런 걸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4화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미지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작품이에요. 뭐 블레어 위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녀 같은 거 다른 작품, 영화나 뭐 이런 거 제일 유명한 게 그거 아닐까요? 블레어 위치 하긴 블레어 위치 근데 그 내용이긴 하구나. 그러니까 마녀 전설에 대해서 다루는 그렇죠. 내용이니까. 아무래도 마녀를 다루는 작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네. 이런 내용이 흥미가 있으시다면은 지금 한번 보시는 것도 확실히 뭔가 호러물로서 되게 다가오기보다는 정말 막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이 등장하는 드라마 정도로 더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호러는 호러인데 사실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무섭다는 평이 많은데 이상하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셀러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에서 막 좀 따돌림 같은 것도 당했고 그다음에 그렇죠. 마녀한테 이렇게 납치당한 건 아니죠. 그 앞에서 어떤 여자애가 또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로 생긴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좀 아이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버지랑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쵸.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뭐라고 하냐 자폐증 같은 그런 살짝 그런 면도 기술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아이에 대한 좀 아버지의 그런 절절함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작가 경험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작가 뭐라고 해야 되나? 경험에서 살짝 나온 것도 있는 게 이게 스나이더 위치스 좀 화면 띄워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위치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계속 맨 뒤에 보시면은 스나이더가 산문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원래 작가다 보니까. 네. 스나이더 산문을 써놓은 걸 보면은 지금 이게 스나이더가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이게 아마 두 번째 아이를 낳고 하면서 그 거기에서 나온 이 공포에서 스나이더 항상 작품을 쓸 때 자기 자신의 공포를 반영한 그런 작품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나이더 자기 자신의 공포에서 나온 작품 아이를 혹시라도 잃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네, 말이 제대로 안 나오긴 하는데 네 위치스 그런 작품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예. 이미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끝났네요. 예, 오늘 방송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됐네요. 예, 오늘은 저기 그래도 리뷰는 제 시간 안에서 제 시간에 나오네요. 짧게 하려고 네. 노력을 했거든요. 지난주는 정말 리뷰 헬이었죠. 내용이 정말 막 너무 늘어나는 늘어나서 모습이니까. 네, 좀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네,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히어로 예, 캐스트는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전합니다. 있고요. 네. 오늘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화질이 굉장히 발전한 건 지금 보실 수가 있을 네. 거예요. 그렇죠. 화질이 카메라를 발전하신 거는 저희가 바꿨습니다. 웹캠을 새로 샀기 때문에 그 웹캠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못생긴 못생긴 얼굴을 다 고해상도로 자세하게 볼 수 보여주고 있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해졌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도 원래 하려고 했는데 피드백에서도 그때 얘기가 네. 있었고 해서 사실 이번 주부터 이렇게 화질이 이렇게 나아지는 네.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뭐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이제 네. 메일 주소 뒤에 나올 메일 뒤에 주소로 나온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입문 특집이죠. 그렇죠. 인문 인문 특집이죠. 특집. 네, 네. 저희가 이제 이제 입문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하던 내용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만화에 대해서 기존에 알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던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 그렇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이제 해결해 드리는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요 다음 방송쯤에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네. 그때 이제 하기 위해서 좀 이따가 이제 질문도 올리고 그럴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질문도 이제 올리고 다른 데도 이제 좀 설문도 해보고 이제 그럴 건데 저희가 이렇게 할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희가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들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순서는 네. 히어로 코믹스 3화 3화 네. 캐스트. 네. 히어로 캐스트 그리고 저희 방송 뭐 지금은 전부 다 뭐 저희 사이트에서 보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히어로코믹스.kr 네. 네. 전부 많은 많은 사랑해 주시고 네. 많은 사랑과 사랑과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깔끔하다. 중지하셔야죠.